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학 개론 과목 1번 문제였는데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보기를 보면은 인접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적재성 모두 토지에 관련된 특성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씩 먼저 일단 살펴보죠. 인접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섬이 아니죠. 물론 어떤 섬은 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섬 안에서도 땅은 옆 땅과 붙어 있죠. 그죠? 또 그 옆에 또 땅이 있고요. 면적이 작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접해 있다. 그 토지 하나만 딱 떼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내 부동산이 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이것만 가지고 내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 손바닥만한 땅 바로 옆에 어떠한 땅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 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접성이라는 성격입니다. 연결성, 연접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부증성, 그러니까 증가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노트북이나 프린터, 마우스, 지금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 그죠? 태블릿,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어쨌든 만들면 오늘 100개였던 상품이 내일은 200개가 될 수 있고 내일 모레는 30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없다. 양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야 10층으로 짓느냐, 20층으로 짓느냐, 30층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숫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죠. 한계가 있죠. 어떤 한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만 200층, 300층, 400층, 500층 이렇게까지 무작정 내가 시간과 돈만 있다고 해서 당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땅은 특히나 더 그렇죠. 땅은 내가 막 진짜 엄청난 간척 사업이나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 땅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부증성이라는 특성이고요. 영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속적이다. 계속 이어진다. 불변한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장생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지가 죽지 않죠.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반만년의 역사 동안 우리나라 땅은 그대로 유지가 됐죠. 물론 이제 국경의 어떤 그 변화는 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한반도라는 이 땅의 변화, 지형의 변화는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있지는 않았다. 일반 재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써도 10년, 20년 이렇게 쓰면은 보통 더 오래 쓰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성능이 좀 성능이 이제 불만족스러워진다든지 혹은 이제 너무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화는 새로운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 토지는 과거에 아주 원시시대의 땅이나 지금의 땅이나 땅은 땅이다. 물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땅은 그 자체로 그대로 남아있는다. 뭐 이게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이고요. 개별성, 이제 좀 땅이라는 게 조금 그만의 특징, 독특한 성격, 그러니까 이질성, 다른 옆의 토지와의 차이가 있고 대체되지 않고 동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성이라고 표현하죠.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이 땅만큼은 이게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옆에 동일한 면적의 땅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 바로 옆에 동일한 면적의 땅이 있더라도 이 땅과 그 옆 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이 아주 옆에 딱 맞닿아 있다고 할지라도 또 면적이 뭐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옆에 이쪽으로 뭐 길이 나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는 길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강이 흐를 수 있고 이쪽에는 낭떠러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는 평야일 수도 있고 이쪽에는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얘랑 얘는 다를 수밖에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별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적재성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 아주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재성이라고 하면 적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뭐 물건을 적재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나 어떤 그 구조물을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다. 적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토지 위에다가 우리가 물 위에는 이런 거를 그냥 적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밑에다가 어떤 다른 구조물을 설치한 뒤에 그 위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적재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토지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재할 수 있다. 바로 적재할 수 있다. 이것이 적재성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이제 토지의 성격을 한번 살펴봤고요. 모두 관련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공급 조절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수요가 막 늘어날 때 공급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텐데 이제 가격이 뛰면은 그게 문제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어려운 게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급 조절이 어려운 거. 왜냐? 바로 부중성 때문이죠. 일반 재화와는 달리 노동력을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토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이용은 집약화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토지의 소유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밌죠. 재밌으면서도 아주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